다시 선영의 가슴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상욱은 의정부 버스터미널에서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당장 울산으로 내려가 수빈의 행방을 찾고 싶었지만 마음과는 달리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다. 지금의 처지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몰골에 무슨 면목으로 집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몸은 야이고 머리는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처럼 삭발한 채로. 상욱은 서울로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어디 마음 놓고 찾아갈 만한 곳도 없었다. 상욱은 선영을 떠올렸다. 선영이 따뜻한 미소도 함께. 그래, 염치는 없지만 한번 찾아가 보자. 하지만 이렇게 초라해진 나를 전처럼 반겨줄까? 반겨주지 않는다 해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에 지쳐있는 육신을 눕힐 곳이 없지 않은가. 잠깐 다녀오겠다며 무엇인가 이끌리듯 새벽바람에 선영이 곁을 떠났다가 반송장이 되어 나타나는 철면피한 사내.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한다 해도 선영 말고는 찾아갈 곳이 없었다. 단 며칠이라도 피곤한 육신을 눕히고 싶었다. 상욱은 종로 5가에서부터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종묘 앞 야화장 여관까지 걸었다. 행인들이 상욱의 초라한 행색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머리를 돌렸다. 그럴 만도 했다. 시절은 꽃피는 춘삼월인데 상욱이 입고 있는 옷은 가죽 점퍼에 두꺼운 겨울바지다. 게다가 머리마저 빡빡 깎은 중머리였으니. 상욱은 따가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야화장 여관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계십니까? 계세요? 상욱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육신을 간신히 지탱하며 몇 번인가를 연거푸 외쳤다. 그제야 남모르는 여자가 서둘러 2층 계단을 내려왔다. 네, 어서 오세요. 방 드려요? 아, 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벌뚱하게 상욱을 쳐다보며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주인 언니는 잠깐 외출하셨어요. 방 드려요? 상욱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자는 상욱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여자의 말씨는 매우 상냥했으나 초라한 행색의 상욱을 불안한 눈치로 경계하는 것 같았다. 상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2층 객실로 올라갔다. 손님, 이 방을 쓰세요. 그런데 잠깐 쉬다 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마 며칠 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편히 쉬세요. 안내하던 여자는 무엇에 쫓기듯이 황급하게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상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과 육신을 주체할 힘이 없었다. 옷을 벗을 힘도 없이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악몽의 순간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상욱이 몸서리를 치다가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상욱이 일어나며 생각했다. 누굴까? 선영이? 그녀가 돌아온 것일까?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서 선영이는 아닐 텐데. 상욱은 힘없이 대답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 대신 거칠게 문이 열리며 안내하던 여자와 함께 정복 차림의 순경 한 사람이 들어섰다. 상욱이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무슨 일이요? 아, 실례합니다. 관할파출소 순경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실례지만 신분증 좀 봅시다. 순간 상욱의 가슴속에서 오라통이 치밀어 올랐으나 애써 진정시키면서 묵묵히 주민등록증을 꺼내주었다. 순경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상욱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본 뒤 상욱에게 물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머리는 왜 삭발을 했습니까? 오늘 출소했소. 아, 그래요? 어느 교도소에서요?
검문하는 순경이 표정이 굳어진다. 교도소가 아니고 삼천교육대에서 출소했소. 출소증 좀 봅시다. 상옥은 출소증을 순경에게 주었다. 그는 잠시 출소증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상옥의 얼굴을 확인하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머리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사십시오. 그는 상옥에게 증명서를 건네주며 한마디 충고를 잊지 않는다. 개새끼,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초지금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살라고? 그래, 열심히 살아주마. 순경이 돌아가고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또다시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상옥은 짜증이나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저예요, 아저씨. 문 열려 있으니 들어오시오. 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괜찮습니다. 안내하는 여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아주머니 눈에 내가 불량하게 보였나 보죠. 미안해할 것 없으니 돌아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요즘에 하도 괜찮습니다. 변명하실 거 없어요. 전 아주머니 탓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요. 그녀는 무언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숙박비도 주셔야 하고 숙박회도 써주셨으면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 오거든 내가 좀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성함을 누구시라고 숙박계를 보여주면 할 거요. 그리고 주인 외에는 문을 두드리지 말아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받아든 숙박계를 보더니 두 눈을 커다랗게 뜨며 반색을 한다. 어머, 손님이 김상욱 씨세요? 김상욱은 맞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오? 알다마다요. 언니가 아저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고 죄송해서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잠을 자야겠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난처하게 되었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상옥은 다시 몸을 눕히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고향집도 보이고 어머니와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도 보였고 수빈과 함께 넓은 초원을 달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한 발을 잘못 옮겨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생살이 타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악마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 광경도 보였다. 그들 속에 살인마 중대장의 얼굴도 보였다. 소름 끼치게 무서운 악마의 얼굴이었다. 상옥은 중대장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깊고 깊은 계곡의 낭떠러지 아래로 한없이 내려 꽂히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상옥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이봐요, 상옥이? 상옥이! 상옥이! 상옥은 간신히 악몽 속에서 헤어났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시게 켜져 있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여기는 악몽이었구나. 정신을 가다듬어 주위를 살펴보니 선영이 상옥의 손을 꼭 붙은 채 불안스레 떨고 있었다. 누님이셨군요. 상옥은 눈물이 핑 돌았다. 상옥이 이제 정신이 들어? 상옥은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얼마나 무서운 꿈을 꾸었기에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래? 선영은 상옥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상옥을 내려다보고 있는 선영의 눈동자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상옥은 온몸이 으스러지는 통증 때문에 일어나 앉을 수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었다. 괜찮아, 일어날 거 없어. 그대로 누워있어. 나 참 염치 없는 놈이죠. 아니. 선영과 상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진한 연민의 정이 흐르고 있었다. 누님, 나 정말 나쁜 놈입니다. 상옥,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무엇보다 급한 건 상옥의 건강이야.
방금 의사 선생님 다녀가셨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상욱이 생각은 어때? 의사가 다녀갔어요? 정신을 가다듬어 주위를 살펴보니 상욱이 팔에 영양제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안내하는 여자가 나가고 곧바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상욱이가 인사불성이 되어 땀을 비오듯 쏟고 있기에 의사를 불렀던 거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크게 걱정할 건 없대. 극도의 영양실조에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한 것 같으니 상당 기간 동안 입원해서 요양을 받는 게 좋을 거라 하던데. 영양실조는 이해가 가지만 정신적인 거라면 자세한 것은 입원해서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입원하는 게 좋겠어.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며칠 쉬면 좋아지겠죠. 선영은 상욱이 머리에 올려놓았던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상욱은 또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잠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얼마쯤이나 되었을까? 상욱이 짙은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떠보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선영이 앉아 있었다. 누님, 여기 병원이군요. 그래. 이제 정신이 들어?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상욱,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해도 되잖아. 선영은 상욱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되도록 상욱이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배려했다. 저는 언제나 부담만 주는 사람이군요. 그래도 괜찮아. 난 지금 상욱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맙다고요? 제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 이야기도 다음에 해줄게. 선영은 쓸쓸히 미소를 지으며 상욱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참, 집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집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과 부인이 걱정할 텐데. 상욱은 3주 동안 입원을 했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자 퇴원을 했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 선영의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상욱이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선영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상욱은 다시 선영의 집으로 돌아왔다. 상욱은 선영에게 지난 4개월 동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선영은 상욱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없이 표정을 바꾸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고 분노의 치를 떨며 흥분하기도 하였다. 또 가슴이 저리는 듯 울부짖기도 하였다. 상욱이 흥분된 이야기가 끝나자 선영은 상욱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상욱이 격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상욱, 나 좀 안아줘. 상욱은 안겨있던 몸을 빼어 선영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더욱더 더 세게. 상욱은 선영을 으스러져라 가슴 깊이 안았다. 나는 수빈이라는 여자에게 무한한 질투를 느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욱은 내 마음 이해 못할 거야. 상욱과 선영은 아무런 말 없이 깊이 포옹한 채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누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지난번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엇이 고마웠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네. 그런 마음이었지. 뭐랄까? 믿음이라고 할까? 상욱이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글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상욱이가 나를 믿지 못했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상욱은 나를 믿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욱이 나를 찾아와 몸과 마음을 맡긴 거잖아. 난 그걸 상욱이가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로 여겼어. 상욱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가든 내가 상욱을 반겨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어쩌면 선영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사실 누님을 찾아오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저에게 이토록 고맙게 해주는 것을 보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욱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어? 내가 그동안 상욱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제가 누님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군요. 아니야. 상욱은 나에게 잘못한 거 없어. 상욱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상욱을 사랑한 것뿐이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여인을 평생을 다 바쳐 애타게 찾아 헤매면서도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바쳐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으니. 그러나 인간사 모두가 어찌 마음먹은 대로만 되겠는가. 이제 계절은 막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상욱은 그로부터 거의 3개월 이상을 건강회복이라는 미명으로 선영과 함께 지냈다. 그러면서도 상욱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울산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빈이 때문이었다. 다시 한번 찾아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선영과 마주 앉아 있는데 선영이 무언가 할 말 있는 눈치를 보이면서도 좀처럼 말문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누님, 저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래,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난 알고 있어. 지금 상욱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욱이는 아직도 수빈 씨를 잊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울산에 다시 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욱이, 이제는 건강도 회복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 봐. 사람에겐 마음의 병이 제일 무섭다잖아. 다시 울산에 가봐. 선영은 상욱의 속마음을 거울 속 들여다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었다. 상욱은 그 앞에서 무엇라고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 써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누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상욱이가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상욱이 마음속에서 수빈 씨의 환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누구도 상욱이 가슴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아. 하지만 난 상욱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부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상욱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기 위안일지는 모르지만 상욱이 마음 한 구석이라도 내가 자리한 것으로 만족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 며칠 있으면 일본으로 가게 될 거야.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여기 있으면 상욱이도 나도 모두가 괴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아무리 상욱을 사랑한다 해도 상욱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야. 상욱에게는 안 될 말일지 모르지만 수빈 씨를 영원히 찾지 못한다 해도 상욱은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어. 상욱에게는 이미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수빈 씨를 끝내 찾지 못한다면 상욱은 결국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의 아내 곁으로 돌아가야 해. 그게 순리거든. 선영은 하염없이 연민을 가득 담은 시선으로 상욱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저 한때 상욱이와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것으로 만족할게. 그리고 내가 어느 곳으로 떠나가 있든 내 가슴엔 언제나 상욱이가 자리하고 있을 거야. 상욱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선영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상옥에게 있어서 선영과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선영은 이해심 많은 누님 같은 사람이고 괴롭고 외로울 때 위로받고 싶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다. 상옥은 선영뿐만 아니고 이 세상 어떤 여자라도 사랑할 수가 없었다. 수빈이 외에는 아무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상옥은 수빈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다. 수빈을 버려두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공허한 시선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영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다. 누님,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옥이, 난 상옥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상옥을 원망하지 않아. 상옥이가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 나 혼자 사랑한 거니까. 상옥이,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과 가족들을 만나봐야지. 그리고 울산에도 다녀오는 거야.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상옥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선영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상옥에 대한 연민으로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선영을 상옥은 힘껏 부둥켜 안았다. 그녀가 흘린 눈물이 상옥의 목덜미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상옥이, 어서 일어나, 어서. 누군가가 상옥을 깨우고 있었다. 상옥이 몰려오는 잠을 떨쳐내고 눈을 떠보니 흐릿하게 선영의 얼굴이 들어왔다. 지난밤을 태우던 열정이 서로의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다. 어서 일어나, 준비해야지. 선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옥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누님,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이제 그런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고. 선영은 쓸쓸히 웃어 보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선영은 상옥이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서둘러 주었다. 어느 틈에 의복 일체와 신발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 누님, 고맙습니다. 잘 가.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해야 돼. 누님,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선영의 눈가에 이슬이 반짝였다. 상옥은 선영과 언제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없이 야화장 여관을 빠져나왔다. 그것이 선영과의 마지막 이별이었다. 또다시 울산으로. 고향집부터 들르라는 선영의 부탁이 있었으나 상옥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다. 울산을 먼저 다녀오리라 결심한 상옥은 울산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버스는 나무로 질주하고 있었다. 지난번 울산으로 갈 때의 일이 생각났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생활을 체험하게 될 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지금까지도 그 생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였다. 아무쪼록 그들도 하루속히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울산에 도착한 상옥은 택시를 타고 방어진이라는 곳으로 달려갔다. 방어진은 그다지 번화한 곳이 아니었다. 그냥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는 곳이었다. 방어진에는 세 곳의 경양식집이 있었는데 모두 찾아가 확인을 해보았으나 수빈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무려 10년 전의 일이고 보니 누구도 수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생각다 못한 상옥은 방어진에서 가장 오래 장사를 하였다는 바다 횟집을 찾아갔다. 방파제 옆에 자리한 횟집은 깨끗하고 정갈했다. 상옥은 바닷가에 접해 있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주인 여자를 불렀다. 창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 위에 갈매기 한 쌍이 한가롭게 날고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위에 고깃배가 한적 떠있는 모습이 그지없이 평화롭게 보이는 어촌이었다. 잠시 뒤
싱싱한 생선회와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상옥은 횟집 주인 여자와 마주 앉았다. 아주머니,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물어보이소. 아주머님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횟집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곳에 계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마 한 20년쯤 됐을 거라 예. 아, 그러세요. 상옥은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제 술 한 잔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 예, 찌는 술 못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사람을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곳 방어진에서 경양식집을 경영했다는데 아주머니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경양식집을 했다고 예? 상호가 뭐였는데 예? 상호는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10년 전쯤에 이곳에서 경양식집을 했다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여자라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기억을 더듬어 봐 주세요. 횟집 주인 여자는 빛바랜 사진을 들고 한동안 머리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그 여자 생각이 나십니까? 글쎄 예.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확실히는 모르겠고 예. 이 여자 비스름한 여자가 요 앞에서 경양식집을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갸웃거리는 그 여자의 말에 상옥이 반색하라며 되물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라 뭐 지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지 예. 이 사진에 있는 여자와 아주 닮은 여자인데 예. 우리 가게 건너편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경양식집을 한 일이 있어 예. 지금 이 가게가 아니고 10년 전에는 뱃머리 쪽에 있었지 예. 네. 그러고 보이 한 10년쯤 됐네 예. 우리 가게 길 건너에 있던 건물 2층이 비어있었는데 예. 이 여자와 비슷한 아가씨가 경양식집을 해보겠다고 가게를 얻으러 왔는 기라 예. 그때만 해도 이곳에는 살롱이나 경양식집 같은 것은 없을 때라 예. 그런데 하루는 그 아가씨가 나를 찾아와 묻는 기라 예. 무엇을 말입니까? 자기가 그곳에다가 경양식집을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될 것 같느냐고 묻는 기라. 그래 내는 마 그런 장사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무슨 장사든 자기 할 탓이 아니겠는겨 했지 예. 그러면 그 여자가 경양식집을 하기는 했군요. 했지 예.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생소한 장사가 잘 될까 생각했는데 예. 의외로 장사가 잘 됐어 예. 주인 여자가 아주 상냥하고 얼굴이 이뻐서인지 손님이 아주 많았어 예. 상옥은 횟집 주인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수빈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요. 그 여자의 고향이 어디라는 말은 못 들으셨나요? 고향은 어딘지 몰라도 말씨는 서울 말씨였어 예. 그 여자 혼자 살았습니까? 아니지 예. 그 여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었지 예. 살림집은 요 언덕 위에 있었지 예. 아, 그러고 보니까네. 그 여자 부모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썼어 예. 상옥의 가슴은 떨리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그렇게도 안타깝게 찾아 헤매던 수빈의 소식을 듣고 있는 상옥의 가슴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한 3년? 장사를 잘했어 예. 모르긴 하지만 돈도 좀 벌었을 거라 예. 그러더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가 가게를 팔겠다는 기라. 그래서 장사도 잘 되는데 와 파느냐고 물으니까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자꾸만 귀찮게 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다는 기라. 그라모 사람만 좋으면 결혼해버리라고 하니까네 자기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기라 예.
그래서요? 그래, 내가 그랬지 얘. 그렇게 이쁘고 젊은 사람이 와 결혼을 할 수 없느냐고 물으. 그냥 웃기만 하고 말을 하네 얘. 나중에 알고 보이 그 여자 죽자사자 쫓아다니던 모습마도 아주 의리 있고 착한 사람이라 얘. 배도 몇 척 가지고 있고 얘. 그러고요? 그래가 그 여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말렸는데 얘. 한사코 가게를 팔겠다는 기라. 그래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팔아주었지 얘.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곳을 아주 떠나고 말았지 얘. 그러면 여기서 떠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5, 6년 됐을 끼고만은. 여기서 떠나면서 어디로 간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그런 말은 없었고 얘. 그때 그 여자와 결혼하자고 목매던 최선주를 만나보면 혹시 알 수 있을지도 모를 끼고만은. 그 여자 여기서 떠난 후에 한 번인가 만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 얘. 그 이상은 아는 게 없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 얘. 그러면 최선주라는 사람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지 얘. 지금은 장생포에서 고래배를 부리고 있어 얘. 장생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장생포 가는 버스를 타도 되고 얘. 택시를 타고 가도 돼 얘. 장생포 가가 털보 최선주 하모 뱃사람들은 다 알아 얘. 최선주 만나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얘. 그러고 혹시 그 여자 지금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네 한번 찾아가 보이소. 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 수빈이가 살아는 있었구나.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최선주를 만나기만 하면 수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실망을 주지 마옵소서. 상욱은 바다 횟집을 나와 한다름의 택시를 타고 장생포항으로 달려갔다. 장생포항에서 최선주를 찾으니 금방 찾을 수가 있었다. 상욱과 최선주는 다방에 마주 앉았다. 초면에 실례합니다. 누구신데 나를 찾았는겨? 네, 저는 서울에서 온 김상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겨? 그런데 무슨 일로? 낯선 남자가 난데없이 찾아와 급하게 만나자는 말에 영무도 모르는 채 다방으로 따라 나선 그가 의아한 얼굴로 묻고 있었다.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 최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어질에 있는 바다의 집 아시죠? 알고 말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말을 들으니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방어진에서 서울 경양식이라는 음식점을 하던 여자를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서울 경양식 하던 여자 기억하고 말고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주인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자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네? 지금 뭐라 했는겨? 내게 아내라 했는겨? 최선주는 수빈이 상욱이 아내라는 말에 몹시 놀라운 눈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래 예. 내는 그 여자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하여간 내한테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먼저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 예. 유수빈이 아닙니까? 최선주 입에서 유수빈이라는 말을 들은 상욱은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제야 확실하게 수빈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가슴이 뛰었다. 네, 맞습니다. 방어진에서 말을 들으니 최 선생께서 그 여자에게 정혼했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도 거절당했다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알려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행방을 알려는 것입니다. 그래 예? 내도 지금은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아닙니까? 한 5, 6년 전에 강릉인가 속초 쪽으로 간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가 방어진을 떠난 후에
그 여자를 만나신 일이 있었다던데요. 아, 그기는 그 여자가 방호진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닙니까? 방호진을 떠나면서 정리 못한 일 있어가 다시 왔을 때 잠시 나를 만나고 간 것뿐 아닙니까? 상옥은 가슴 부풀었던 희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서 헛달감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최 선생께서도 그 여자가 있는 곳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모르지 예. 하지만도 내사 짐작되기는 강릉 아이 뭐 주문진이나 속초 근방에 있을 기고마. 그것은 어떻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로 자기는 바닷가가 좋다고 죽을 때까지 바닷가에서 살 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수빈은 이곳 방어진에서 살다가 간 것이었다. 조금만 더 부산에 머물러 있었다면 수빈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상욱은 허탈한 마음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려앉았다. 최선주와 헤어진 상욱은 장생포항 방파제에 엎드려 통곡을 했다. 이 무슨 엄청난 운명이 장난이란 말인가. 사랑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처참한 배신감과 분노, 암담한 좌절감에 몸부림치면서도 수빈이 하나만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맨 것이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바뀐다는 20년 세월이 넘었다. 수빈아, 그 20여 년 동안을 단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끈질기게 너를 찾아 헤맸었건만 너는 어떻게 그다지도 무정하게 철저히 나를 따돌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늘같이 믿고 찾아왔던 최선주한테서도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락 같은 단서라도 잡았으니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 기어이 찾아내고 말리라. 상욱은 장생포에서 최선주와 만난 것을 계기로 하여 당장은 찾지 못하더라도 막연하나마 어느 곳쯤에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전과 같이 무작정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주의 말대로라면 수빈이 해변가 어느 곳에 있을 게 분명하였고 강릉 쪽으로 가면 금방이라도 찾을 것 같다는 성급한 마음도 들었다.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저절로 힘이 났다.